오늘의 화두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 위드, 영어로 위드, 함께. 코로나죠.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이러스 무서워서 뭐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종식이 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계절 독감처럼 안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드 코로나인데 위드 코로나가 제기가 됐던 이유는 일단 델타 변이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최근에 감염자들이 대부분이 델타 변이에 지금 휩싸이고 있죠. 또한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했는데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도 감염이 됐어. 이런 돌파 감염까지 곳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장기에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감이 대두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방역도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기 힘들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거리두기 4단계, 5단계 계속 지연되고 격상하게 되면 경제 정체도 마비가 되고 또 국민들도 피로감도 누적이 되고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면서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방역을 좀 완화시키면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위드 코로나,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같이 뭐 손잡고 코로나와 같이 살아보자, 뭐 지구촌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생활이나 또는 사회 관습, 이것도 좀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만나면 반가워서 재욱 씨 악수했는데 네.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사회 규범이 좀 달라지면서 악수를 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도 예전에는 마스크 쓰는 게 미국이나 이 서구 사회에서는 좀 뭐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썼는데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다 썼다는 거죠. 아, 괜찮다. 자, 그렇다면 이 악수가 줄고 자발적으로 마스크가 착용하고, 또 아프면 휴가를 가야 되겠죠. 학생들이 아프면 야,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 학교 가서 아파. 그리고 빨리 좋다고. 이렇게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아프면 쉬어. 일단 혹시 코로나일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야생동물을 숙주로 이용해서 코로나가 번식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야생동물, 식용 야생동물을 먹는 걸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계획이 유행했을 때 거리에 뭐 침패했고 또 그런 걸 제한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때 결핵이 결국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도 창문이 많이 달리는 쪽으로 건축물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스페인 독감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크가 도입이 되고 또 생활 예절도 약간씩 그 기침 예절도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고, 저희 아들이 꼭 밥 먹을 때 보면 이 사리가 들리는지 기침을 해요. 근데 항상 대놓고 저 앞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발 좀 고개를 좀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일상화된다는 이야기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막 누가 아프면 가가지고 아이고 정말 힘드시죠 뭐 했는데 일단 8시 넘어가고 10시 넘어가면 병원을 위해서 또 다른 환자를 위해서 쉬어간다, 이런 식으로 변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장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이 생활 규범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이게 작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과연 선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과거 영국처럼 또는 싱가포르처럼 영국이 좋을까 싱가포르가 좋을까, 우리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모임 이원 제한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나와서 같이 뭐 챔피언스 리그 응원하고 맥주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래도 되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저건 너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영국은 성인의 접종이 75% 이상 단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치명률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0.9% 나오는데 영국은 2%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큰 차이는 없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되면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고
자영업자도 힘들어지게 되는데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영국 모델을 쫓아갈까 하는데 너무 영국은 이 허용을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아시아, 아프리카 이쪽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그래도 10월 달 독립기념일 이후에 봉쇄 완화 조치를 했다. 그러면 전애들처럼 약간 거리두기나 인원 제한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죠. 역시나 이쪽도 사적 모임 허용을 뭐 500명까지 뭐 운동하고 또 콘서트하고 결혼하고 하면 하객도 500명까지는 와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신 지금 사적 모임을 이제 몇 사람 만나서 할 때는 예전에는 2명으로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5명까지는 모여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도 과연 몇 명이 접종을 했냐 보면 75% 접종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여기는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률이 우리보다 더 낮죠. 0.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백신 접종을 늘려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게 되지 않겠냐. 우리는 뭐 K방역에서 방역 선진국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델타 변이 때문에 많이 좀 힘들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지만 저는 분명히 어떤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모범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지금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만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어떤 게 올라가고 또 어떤 게 유망한지 그리고 주가라는 건요. 급락을 했죠. 저점이 잡히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을 해서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일부 종목은 이 낙폭과대인 상태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어떤 핵심 텍스트나 테마주들은 좀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정도 이런 시기가 되겠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네 자릿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확진자 수가. 여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고 있고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9사람이나 감염을 시켜. 그럼 이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그럼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병상도 부족하고 위중증률도 요즘에 좀 치솟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당장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전 국민이 한 성인이 한 80%, 고령층이나 뭐 이런 쪽은 한 90%까지 접종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돌입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국민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공론화 시기는 한 70%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럼 당장 이제 뭐 다음 주가 되면 9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추석 전후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대두가 되고 그 전에도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시장을 한 발 앞서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관정 대표 뭐 방송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방송이 인기가 있냐 지켜보냐 했더니 다른 것은 계속 지나간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희 방송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섹터를 제시해 드렸더니 그게 종목이 거짓말처럼 또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이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전에 과연 그럼 우리 이 주식시장이 좋아지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성장률 같은 경우는 뭐 한 4%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도 한 1%에서 적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섣불리 방역을 좀 완화시켰다가 이게 더 악화가 된다면 경제에 치명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보면 과연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어때요? 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다들 아우성치고 난리했는데 불과 2, 3일 만에 돌아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고 4차 대유행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이 수출 호조세가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경제는 충분히 성장률이 나오고 물가도 적정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 소비나 뭐 설비 투자, 건설, 상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추경이나 또는 선진국들의 어떤 방역 완화되면서 그쪽에 뭐 물건도 팔고 많이 하면서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설비 투자도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니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 큰 충격이 없잖아요. 뭐 베이비 스텝이다 보니 시장이 크게 충격도 없고 자, 저 정도는 한국은행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또 빨리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좀 빠르게 단행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 될 정도로 경제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막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와 주식은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과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이거죠. 가장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한두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당장 이야기하는 게 화장품이나 또는 글로벌 여행 재개되면서 놀자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지금 최근에 놀자주들이 뭐 7월 달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이 실적이 좋아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은 최근에 소비가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면세점 실적도 둔화되고 특히 얘네들은 그 판관비가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나 일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런 악재를 딛고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좀 사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괜히 보초를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항공이나 유통, 레저 섬유, 의복 이쪽에서 4차 대유행으로 좀 눌렸던 소비가 좀 다시 발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자. 근데 이 항공주들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시아항공은 그런 부분보다는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좀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고 섬유 의복 쪽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놀자주들도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과연 시장을 주도하는 저들이 과연 이 종목을 날릴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섬유 의복 쪽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애들은 실적이 좋아도 날리지를 않죠. 삼성전자 보세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또 최근에 실적이 좋아도 올라간 종목도 좀 제한되게라는 거죠. 최근에 뭐 소비 심리도 뭐 120에서 110으로 떨어지고 중국의 소매 판매도 8.5%로 상당히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나 아니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과연 세게 올라가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물려도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저점에서 잘 잡아서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럼 저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도 자, 엔터들 좀 조정받으면 사세요.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까지 좀 찍어드리고 있는데 돌아온 엔터주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BTS를 앞세운 하이브가 강력하게 뭐 시총이 한 10조 원 정도 되면서 치고 올라갔는데 기존에 한 1조짜리 됐던 이 엔터주들이 와신 상담을 하면서 뭔가 부활의 날개짓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훨씬 더 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안 좋지만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해서 좀 더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엔터주들은 이렇게 좀 수익원이 창출이 됩니다.
일단 신작 앨범을 내요. 그렇게 되면 뭐 음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막 인기를 얻겠죠. 또 아미 앨범 판매. 그런데 그쪽에서 인기를 얻고 이 바람몰이를 해서 뭐 공연도 하고 또는 뭐 이 공연 통해서 또 이제 팬덤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팬덤이 형성되면 야, BTS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저걸 가지고 싶다. 아니면 BTS 로고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저희 딸도 뭐 저 블랙핑크나 이런 쪽에서 보면 뭐 봉도 있더라고요. 그 봉 이런 것들을 사고 싶다고 다른 건 요구를 안 하는데 저희 딸이 막 거기에 미쳐서 막 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간혹 이제 저에게 애교를 부리려고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뭐 댄스를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깜짝으로 그 정도이지 아주 뭐 강력한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 봉을 사고 싶고 막 그렇다고 이런 굿즈들 이런 부분이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메타버스가 많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엔터주들도 메타버스를 합니다. 이번에 뭐 YG 엔터나 뭐 또 SM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SM의 걸그룹 에스파가 이번 데뷔를 했는데 그때 신인들이 자기 모습을 똑 닮은 아바타를 한 명 대동을 해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뭐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들에게는 오히려 엔터로 인해서 뭐 공연이나 이런 걸 못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가상의 세계에서 콘서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굿즈 판매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을 잡을 수 있고 또 안정이 돼서 올라가면 또 이번에 이제 숨고르기 한 1, 2주 나올 거예요. 그동안에 또 잘 준비를 해서 공략을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화끈한 건 그거잖아요. 뭐 삼성전자 투자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건 뭐 방송에서도 아니면 그냥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 반도체보다는 이제 저 바이오 쪽을 좀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수분 수혜제는 없을까 보면 이제 한 10개 정도의 백신이 좀 있고 또 치료제는 한 13개 정도 있는데 사실 일부 제약사들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일부 제약사들이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실상 그네들이 좋은 성과를 냈냐 이거죠. 말은 거창하게 하고 주가는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걸 유지하는 기업도 있고 또는 좀 며칠 천하가 돼서 주종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야, 그럼 정책 당국에서 좀 감시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임상이 진행이 되면 한 10년 정도는 진행이 되죠. 근데 일상이 진행이 되면 정책 당국에서는 이게 뭐 잘 진행이 되는지 이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공시 똑바로 했어? 허위 공시한 게 아니야? 이런 쪽으로만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약간 피해를 좀 입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 그럼 당분간은 이 주사 제형 어떤 코로나 치료제가 관심을 좀 시장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릴리나 리제레논 또는 저 레키노라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먹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좀 곽강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그쪽이 곽강을 받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레키노라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셀트리온 형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러졌죠. 이제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또 저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백신주만 올라갔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제약바이오주들은 다시 한번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임상 리오프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기술 수출도 글로벌 빅파마에 뭐 진행이 된다면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은 이제 움직임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축소를 할 수 없잖아요. 뭐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축소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섹터를 좀 축소해 준다면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그 원격으로 쪽을 한번 보세요.
자, 최근에 집에서 다책에서 이 경과를 관리하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게 되면. 자, 이랬을 때는 경증 환자가 폭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병원에 입원할 수 없어. 근데 자칫 초기에 잘 잡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초기에 잡지 못하면 위중증으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잡자. 그렇다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니면 계절 독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원격 의료를 많이 진행하면 이건 코로나가 아니라 이건 계절 독감이니까 좀 타미플루 먹든지 좀 안전 가려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병원 진료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랬을 때 원격으로 해서 내가 손 따보니 뭐 당뇨가 뭐 120이 됐어, 괜찮아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어제 뭐 짠 것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뭐 열받는 일이 있어서 뭐 하루압이 확 뛰었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미리 선행적으로. 지금 의료계에서는 많이 의료법 개정을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건 우리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서양 봤더니 뭐 많이 하더라. 그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 이런 종목들이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mRNA 관련주들은 이제 영원한 보고죠.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부스터샷을 맞자 미국에서 뭐 공론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인도 부스터샷을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스터샷을 맞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 좀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사업을 좀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게 뭡니까? 이 mRNA 백신이잖아요. 그럼 이 mRNA 백신이 부스터샷까지 맞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 기술을 원천 기술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된 이유도 반도체 투자하고 너희가 병입 단계뿐만 아니라 원액부터 시작을 해서 좀 해달라. 그게 안 되면 모더나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에 우리 모더나 공급 안 된 거 빨리빨리 생산된 거 우리한테 좀 공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mRNA 쪽은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실적이 가장 좋아질 게 원료 의약품 쪽이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mRNA 이천단체 효과라는 LNP 기술, 이게 핵심 기술인데 사실 미국이 이걸 넘겨주고 싶어도 여러 기업들하고 엮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개발해보죠. 아니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 종목들이 한번 1차 상승이 나왔다 또 눌림목을 주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다음 주에. 그래서 mRNA 관련주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을 다음 주에 잘 보시고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 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시대에 저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폴더블 관련주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갤럭시 Z 폴드를 쓰고 있는데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보면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화면이 커요. 그래서 글씨가 작은 건 잘 안 보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희 나이대 되면. 근데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저희 집사람도 이제 노화는 않았지만 이제 드라마를 집에서 많이 보고 할 때 이것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는데 그때 좋다는 이야기죠.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한국경제TV 많이 시청을 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 가격이 낮아진다면 훨씬 더 이제 접근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번에 폴더블 폰을 삼성에서 냈는데 갤럭시 Z 폴드 3나 플립. Z 폴드는 이렇게 된 게 Z 폴드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상하로 여닫는 거 이거 이제 Z 플립이죠. 근데 92만 대 예약 판매 신기록을 했어요. 전작보다는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럼 42개국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 S펜도 있기 때문에 흥행을 기록하실 것이다. 저도 S펜이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 2년은 써야죠. 그래서 가격도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좋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조금 기다리면 다시 한번 그런 조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에서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게 독일의 인피니언,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네덜란드 NXP 이런 기업들인데 우리가 생산하려고 했더니 얘네들은 뭐 고부가 가치가 아니야. 그래서 어디 거점을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생산해라고 할까 해서 찾은 게 말레이시아라고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기존에는 5천만 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 봤더니 막 2만 명까지 확진이 늘어나고 있어. 야, 그래서 정부에서 야, 그럼 뭐 통제 공장 뭐 누가 발병하면 통제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그런 통제를 했다고요. 인피니언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통제를 하고 이제 가동률이 한 8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좀 꼬일 수가 있다. 특히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우리가 이런 수급이 어려우니까 한 40%만 좀 생산했네 이렇게. 그리고 현대차나 또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부 공장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특히 이제 그 불을 지르는 게 TSMC 같은 경우죠. 야, 그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안 좋은데 이때 뭐 가격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해서 20% 정도 올리겠다고 고지를 하죠. 그렇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방송을 쭉 말씀드린 이야기죠. 뭐냐? 핵심은 뭐냐 이거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 저는 유통주도 아니고 또 여행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mRNA나 또는 그런 이 백신 관련해서도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원격 제어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최후의 승자는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가 있다. 준비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지금 경구용 치료제들은 백신 만능론이 안 된다. 그리고 돌파 감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머크에서 이번에 몰루피라비드를 지금 임상 선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이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제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한 29분 돼 버렸는데 이쪽에 제가 준비된 재료가 엄청 많고 핵심 종목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난 6월 29일 날 제가 진행을 하면서 경구용 치료제가 뜬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뭐 총 6개가 있는데 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했는데 이때 제시드렸던 한국 BNC가 6월 26일 날 방송한 이후에 그 다음 날 한 있다가 그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돼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서 274%가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경구용 치료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보면 뭐 동아약품, 부강약품 뭐 이렇게 해서 한 7개 뭐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쪽에서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한국 BNC가 그렇게 강력한 움직임이 나왔듯이 그런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일단 좀 잘 지켜봐야 된다. 해서 뭐 그런 대두가 될 수 있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이 되면 엄청난 랠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국파마에 대해서 계속 제시를 해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고 자, 이런 종목들 플러스 시장에 숨은 수혜주가 있다고요. 그 종목들을 잠시 후에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쪽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앞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아주 이 부분을 준비를 잘 해놨는데 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다 이야기하셨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아야 될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한 리뷰와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고용 지표까지 확인하면서 갈 것이다. 대표적인 매파 카플란도 고용을 보자. 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시장은 반드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상승했다 눌림목을 주고 재차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도 마음도 좀 완화됐을 텐데 그래서 지난주에 뭐 여러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특히 HLB를 한번 찍어서 딱 하면서 이건 제가 종목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좀 안 드리는데 압축해서 드리는데 HLB 이걸 잘 보자. 근데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34%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가면 기존에 제가 많이 제시해드렸지만 이번에는 대덕전자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자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 중반에 민간 고용, 주 후반에 고용 보고서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적유 테이퍼링 우려감이 완화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슈팅 한번 나왔다가 또 한 번의 고비는 거치겠지만 이제 시장이 완전하게 좋아졌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는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에 그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추세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추세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상승 초기에 잘 잡아놓으면 아까 한국빈시처럼 270%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이 mRNA 백신 원격 의료 관련주들을 잘 보시고 그보다는 경구용 치료제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경구용 치료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원격 의료, mRNA 이 순서대로 바이오주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폴더블 관련주들도 세게 올라갈 종목이 있어요. 미리 올라가 버렸던 종목도 있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 예정인데 반도체 관련주도 좋고요. 그다음에 탄소 포집 관련주들, 의류 관련주들은 좀 이렇게 관심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바이오 쪽하고 이 폴더블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